자, 이제 573까지 했죠? 그쪽부터는 쭉 넘기십시오. 이제 574에 제4절이 나오죠? 농지 처분이 나오는데 여기 아까 적었던 농업 경영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단계적 교체가 되겠는데 이것은 다음으로 넘기도록 하고요. 쭉 넘기셔가지고 이제 어디 보시냐면 중요한 걸 선별해서 몇 개 하겠습니다. 자, 584페이지로 갑니다. 584. 제1절에 농지 대리경작 제도가 나와 있죠? 여긴 조금 하겠습니다. 자, 대리경작 제도가 나옵니다. 경작을 대신시킨다는 얘기죠? 대리경작제. 자, 이 제도는 이겁니다. 농지를 갖고 있던 소유자 A가 있다. 소유를 A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가 농업 경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A라는 자가 소유자인데 농업 경영을 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이용을 시키자. 소유는 A가 하고 있지만 농사를 안 짓고 있으니까 방치하고 있으니까 B라는 자를 그럼 이용을 시키자는 거죠. 즉 소유와 이용을 분리하자는 거예요. 분리해서라도 농지 이용을 극대화시키자. 농지 이용을 극대화시키자. 농지는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공개적 개념이죠. 토지 공적 개념으로서 농지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유는 A가 하지만 B로 하여금 이용을 시키자. 이 B가 바로 대리경작자입니다. 자, 그럼 일단은 어떤 토지가 경작 대상일까? 대리경작을 시키는 대상. 이것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농지일 거예요.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걸 몇 가지 얘기하면 유휴농지가 있어요. 유휴농지. 그리고 휴경농지가 있고요. 또 전용한 농지도 목적 사업을 위해서 바꿔치기 하는 거니까 농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또 타용도 일사용이 있죠. 타용도 일사용. 이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잠깐 쓰겠다는 거죠. 어쨌건 요 네 가지는 농사를 현재 짓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에서 대리경작 대상은 딱 요거 하나. 유휴농지만이 대리경작 대상입니다. 휴경이나 전용이나 타용도는 농사를 안 짓는다 할지라도 대리경작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유휴농지가 무슨 노자? 이거 논다죠, 논다. 놀 유자죠. 논다는 것은 나쁜 의미죠. 농사를 지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는 거죠. 이런 농지가 대상입니다. 휴경이라는 건 쉬고 있다는 거죠. 재생산을 위해서 잠깐 쉬겠다. 이걸 대리경작 붙일 수 없겠고요. 전용은 목적 사업을 해서 바꿔 쓰니까 시킬 수 없겠고요. 이것도 타용도로 잠깐 쓰다 농지로 돌아올 것을 대리경작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대상은 오로지 유휴농지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대리경작 대상 농지가 발생이 되면 대리경작자를 지정합니다. 이걸 지정하는데 지정은 관할 시군구청장이 정해 주겠죠. 관할 시군구청장이 적정한 자를 대리경작으로 지정합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시군구가 소유자 몰래 마음대로 정해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지정하기 전에 지정 예고를 둡니다. 지정 예고라는 것은 시군구가 A가 그러겠죠. 네 농지는 농사를 안 짓고 방치하니까 B라는 자를 대리경작으로 정할 예정이다라고 지정 예고를 합니다. 이 예고를 들은 소유자 A는 기분이 나쁘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의 신청. 특이한 제도가 있는 거죠. 지정 전에 소유자에게 지정 예고를 하면 그거 예고를 받은 저 소유자는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지정에 대한 이의 신청이 아니고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입니다. 지정이 되고 나면 이의 신청을 못 하겠죠. 그럼 이제 소유자 A가 농지를 놀려도 대리경작이 대상이지만 여기 갑이라는 임차권자가 있다.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고 있는 임차권자가 놀리고 있어도 대리경작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의의부터 보시자고요. 시군구청장은 유휴농지 밑줄 딱 치고 유휴농지가 가로 속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성 식물의 재배 이용하지 않는 농지니까 방치된 농지입니다. 이런 농지에 대해서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그랬으니까 임차권자가 놀려도 그 대상이 되는 거죠.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 이것을 대리경작자라고 하는데 이걸 직권으로 정을 하거나 시군구가 직권으로 정할 수도 있고요. 또 유휴농지를 경작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갑돌이가 시장한테 신청을 합니다. 내가 저 농지를 좀 지어보면 어떻겠느냐. 신청에 의해서도 정할 수 있다. 직권 또는 신청에 정할 수 있다. 오른쪽 밑에 이제 나오죠. 유휴농지의 정의가 나옵니다.
유휴농지란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성 식물 재배에 이용하지 않는 그런 농지, 즉 대리경작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농지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1부터 6번까지는 유휴농지가 아닌 것이며 이것은 대리경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죠. 1번에 휴경 나옵니다. 쉬고 있는 거죠. 2번도 끝부분에 휴경 나오죠. 3번은 전용 나옵니다. 4번도 전용 나오고요. 5번은 타용도 일상이 나오죠. 휴경, 전용, 타용도 일상도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무슨 농지가 대상이다? 유휴농지입니다. 자, 오른쪽 페이지. 대리경작자 지정 요건이 나옵니다. 시군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직권으로 정할 때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대리경작자를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농업인, 농업법인의 밑줄 딱 치고요. 하자가 없는 농업인, 농업법인을 1차적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은 누구를 정한다? 농업인, 농업법인이라 지정하여야 한다고 끝나고요. 괄호 2번 내려오면 2차적 대리경작자죠. 시군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지정하기가 곤란한 경우, 즉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으로 하기가 곤란한 경우 있죠. 이럴 때는 인근지역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개정이 되었죠. 인근지역을 지워주시고 지운 다음에 농업생산자나 학교를 대리경작자로 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농업인이나 농업법이니까 지정을 해야 한다고. 걔네로 정하기가 곤란하다면 농업생산자나 학교를 차선적으로 정하는 거니까 이건 지정할 수 있다고 끝나는 거죠. 이제 3번에 대리경작자 지정 절차, 지정 예고라는 제도가 있다는 거죠. 미리 알려주는 거죠. 시군구청장은 대리경작자를 정할 때 그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미리 알려줍니다. 이걸 지정 예고라고 하죠. 그럼 왜 미리 알려준다? 이 신청을 받자는 거죠. 그것이 바로 2번입니다. 대리경작자 지정 예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에 시군구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중요한 건 언제부터 10일입니까? 지정 예고를 받은 날이죠. 밑줄 딱 치고. 지정 예고에 대한 이의 신청이니까 지정 예고를 받은 날부터 10일이나 이의를 신청한다. 이걸 갖다 말이요. 지정일부터 그러면 안 되죠. 지정이 되고 나면 이미 물 건너갔죠. 이의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정일부터가 아니라 지정 예고를 받은 날이라는 거죠. 자, 넘기시고 3번에 시군구청장은 이 신청을 받았다면 7일 이내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줍니다. 7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준다. 이제 04번으로 갑니다. 대리경작의 기간이죠.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않으면 3년으로 한다. 그러니까 3년은 접어야 수확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과거에 2년이 3년으로 개정된 거죠. 대리경작 기간은 원칙은 3년. 따로 정하지라면 3년이다. 그러니까 3년이 원칙이다 아니다. 원칙이 아니라는 거죠. 3년은 원칙이 아니고요. 따로 정하지 않는다면 3년으로 하라는 얘기죠. 즉 원칙은 A와 B가 협의해서 따로 정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게 없을 때는 3년으로 봐라 이겁니다. 이제 05번. 그럼 B는 말이죠. A라는 농지에다 대리경작을 지으면 수확량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 A라는 땅을 공짜로 쓸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것은 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토지 사용료를 지급하는데 그게 05번입니다.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를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사용료로 지급을 합니다. 거기다 이렇게 쓰세요.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이 B는 소유자나 임차권자에게 수확량의 10%를 수확일로부터 2개월 이내 사용료로 지급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대리경작 기간이 있겠죠. 이제 3년 따로 정하면 3년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 기간이 지나야만 대리경작자를 해지할까요? 아니면 그 전이라도 해지할까요? 그 전이라도 해지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06번에 대리경작자 지정 해지를 보시자고요. 대리경작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는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대리경작 기간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또 끝난 후에는 지정 중지를 할 것을 시군구에게 신청한다.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1개월 내에 중지를 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기간이 만료돼서 이건 해지가 되는 겁니다. 기간 만료 전에. 그러나 오른쪽 가보자. 기간 만료 전에도 해지가 할 수가 있습니다. 시군구청장은 다음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데 1번 잠깐 봅니다.
대리경작 농지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해지를 신청한다. 이제 내가 정말 농사 접으렵니다. 정당한 사유로 해지를 신청한다든지. 두 번째, 대리경작자가 경작 자체를 게을리한다면 그때는 기간 만료 전이라도 대리경작자를 해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리경작 제도는 말이에요. 농지법 자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제도죠. 그러나 중개사와는 별 상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가볍게 타치하시고요. 대상은 유휴농지다. 그리고 예고제를 두고 예고에 대한 이신청제가 있다. 이렇게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제2절에 농지 임대차 이 부분이 이제 중개사와 대상이 좀 되겠죠. 자, 02번으로 갑니다. 농지는 원칙적으로 임대차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농지를 임대 상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한 장을 잠깐 넘기면 원칙은 임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다음 장을 보면은 박스가 쭉 나오죠. 이러한 사유라면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칙은 안 돼. 그러나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는데 03번 내려가세요. 계약의 방법과 대항력을 보겠습니다. 임대차 계약과 사용대차 계약은 서면 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서면 계약 밑줄 딱 쳐놓고요. 또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사실은 등기를 해야만 그 계약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요. 임대차 계약은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 소재지에 관한 시구 운면장 확인을 받는다. 시구 운면장 확인 밑줄 딱 치고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받았다. 인도해라 밑줄. 그렇다면 그 다음 날 제3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농지 임대차는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원칙은 계약의 효력은 등기를 했을 때 발생한다. 그러나 농지 임대차 계약의 효력 발생은 시구 운면장의 확인을 받습니다. 도장을 받고요. 그리고 인도를 받겠죠. 농지를 인도받으면 그 다음 날 효력이 발생한다. 이제 04번으로 갑니다. 임대차 기간은 둘째 줄에 3년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임대를 해서 3년은 수확을 해야 수확량이 발생합니다. 3년 이상으로 한다. 이때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3년보다 짧다면 그때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봅니다. 외우기는 참 좋아요. 대리 경작 기간도 따로 정하면 3년. 임대차 기간도 3년 이상인데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3년으로 본다는 겁니다. 임대차도 3년이군요. 자, 그 정도만 확인해 줍니다. 자, 넘기시고요. 쭉 넘겨보자. 592페이지 농지의 보존 쪽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농지를 소유한다는 걸 배웠죠. 소유 쪽에서는 자격을 제한하는 소유 제한, 규모를 제한하는 소유 상한을 공부했고 가장 중요했던 건 바로 농지 취득 자격증이죠. 농지를 취득한 절차 요거 했고요. 이용 쪽으로 왔다. 이용 쪽에서 농지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대리 경작 제도를 한 것이고요. 또 임대차에 대한 방법을 공부했습니다. 그럼 농지는 최종 보존 토지거든요. 유한하면서 생산을 위해서 이것은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농지 보존 쪽을 보는데 자, 592페이지를 딱 보니까 말이죠. 농업진흥지역이 나오네요. 자, 국토법률을 공부할 때 이걸 공부했을 것 같아요. 전국의 농지를 알맹이와 껍데기로 나눈다. 배운 지가 하도 오래됐어요. 알맹이를 농업진흥지역이라고 했다. 이건 알맹이 농지니까 농사만 지을 수 있겠고요. 이것은 농업진흥 이외라고 했죠. 이건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다. 그럼 지금 농지법에서는 알맹이 농지 요걸 가지고 보자 이거예요. 자, 우선 첫 번째 알맹이 농지죠.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지정을 누가 한다? 시도지사 밑줄 딱 세요. 우리 시험 제18회 때 농업진흥지역은 농림부 장관이 정한다고 출제가 된 적이 있죠. X입니다. 시도지사가 정한다. 시도지사는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농업진흥지역을 정한다.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지정을 시도지사. 두 번째, 지정의 대상을 보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은 과연 어디를 대상으로 한다?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나옵니다. 자, 농업진흥지역. 자, 가장 중요한 건 지정하는 데예요. 지정은 누가 한다? 이건 시도지사. 농림부 장관이 아님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정의 대상. 지정의 대상은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가 그 대상일 거예요. 그럼 전국의 용도적을 살피면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을 거예요. 도관, 농자가 있었죠. 이 중에 관리, 농림, 자연환경은 도시적이 아닌 지역이니까 농지가 있을 만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그 대상이 되죠. 그렇다면 도시구로 가보자. 도시지역에도 농지가 있을 만한 동네가 있단 말입니다. 도시지역을 나누면 어떻게 나눈다? 주, 상, 공, 녹 나눠지죠. 주거, 상업, 공업, 녹지입니다. 그 중에 녹지지역에 농지가 있을 만하겠죠? 녹지지역이 대상이에요. 농지가 있을 만한 관리, 농림, 자연환경하고 도시적 내에서는 녹지적인데 다만 보실까요? 다만 특별시의 녹지역은 제입니다. 서울특별시의 녹지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을 할 수 없다는 얘기죠. 서울시는 개발도가 엄청난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니까 서울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을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특별시는 X, 특별시의 녹지지역에서는 정할 수 없다는 뜻이죠. 세 번째, 농업진흥지역이 다시 또 구분됩니다. 지역이 구분되니까 구역으로 구분되겠죠. 구역으로. 그래서 농업진흥지역은 다음에 구역으로 구분 지정이 됩니다.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자, 이것이 구분이 되는데 농업진흥지역을 구분하면 구역으로 구분되죠. 농업진흥구역, 또 농업보호구역 이렇게 나눠집니다. 요 지역을 다시 쪼개니까 구역으로 쪼개집니다. 편의상 요걸 이렇게 부를게요. 농진구 이렇게 부를게요. 농업진흥구역을 농진구, 농업보호구역을 농보구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농진구, 농보구인데 이건 더욱더 알짜배기고 이건 덜 알짜배기. 알맹이를 다시 쪼개니까 알짜배기, 들짜배기로 나눠집니다. 그럼 농업진흥구역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박스로 들어가 보면 둘째 줄 봅니다. 자, 농진구죠.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필요한 지역이에요. 농지가 집단화돼 갖고 농업 목적에 필요한 게 농진구. 그래서 과거에 절대농지라고 불렀던 거 있죠. 과거에 절대농지는 농사밖에 지을 수 없는 그런 농지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농진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농보구는 얘보다 좀 덜 하겠죠. 자, 농보구를 보시면 농업보호구역은 농진구의 용손 확보나 수질 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농보구는 농진구의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농보구입니다. 이 구역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농보구를 정한다. 그럼 생각해 보자. 농업진흥지역을 쪼개니까 농진구와 농보구로 나눠진다. 어디가 더 규제가 세다? 여기가 훨씬 세겠죠. 농진구는 세고요. 농보구는 좀 약하겠죠. 그러니까 농지를 매입했을 때 농진구는 거의 개발을 못합니다. 농사만 짓는 거고요. 농보구를 구입했다면 다소 개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정도만 개념을 잡으시고요. 자, 한 장을 넘겨보시고요. 두 장을 또 넘겨보시죠. 이제 597페이지입니다. 농지의 전용이 나오죠. 거기다 별표 딱 쓰세요. 오늘 농지법의 가장 핵심은 농지를 취득한 절차, 농지 취득 자격증명, 그리고 농지를 바꿔치기 하는 농지 전용인데요. 요 두 가지를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한 문제는 반드시 맞게 되어 있거든요. 자, 전용 쪽을 좀 먼저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책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번 기본 과정은 여러분들이 교재 전체 내용 중에서 한 70% 정도를 기본 개념을 잡고 있습니다. 문제도 전혀 풀고 있지 않죠. 이것은 공부라는 거 스텝 바이 스텝 어떤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1, 2월 때부터 너무 많은 걸 취하거나 문제를 풀게 되면 혼돈에 빠져버립니다. 특히 공법은 줄기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 2월 강의는 그런 식으로 줄기나 개념을 정리를 했고요. 이제 심화 과정이 다음 주 들어가죠. 심화 과정은 이 폭넓게 강의합니다. 아주 폭넓게 강의를 하고요. 그리고 문제를 중간중간에 풀 겁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잡는 것이 심화 과정이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요약집으로 탁탁 쳐드릴 거예요. 다음번에 지정되는 심화 과정은 강의가 굉장히 폭넓고 깊다. 시수도 굉장히 많아진다. 한 45시간 정도 강의를 해야만 마스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농지 전용을 공부하는데 이건 비교를 좀 하셔야 돼요.
농지를 전용하는 거 하고요. 타용도 일사용, 요 두 개를 비교하셔야 돼요. 타용도 일시사용. 농지법은 문항수가 두 개밖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취득 쪽에 한 문제를 낼 거고요. 전용 쪽에 한 문제를 낸다면 두 개를 각각 낼 수가 없거든요. 두 개를 묶어서 한 문제를 내는 겁니다.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요. 우선 개념부터 잡죠. 전용이라는 것은 농지를 바꿔치는 겁니다. 즉 농지였던 것을 농업생산 이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거니까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꾼다. 농지였던 걸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가 아닌 거로 바꿔치는 거예요. 어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농지를 바꾸는 거죠. 목적은 목적 사업이죠. 목적 사업을 위해서 농지를 농지가 아닌 거로 바꾸는 거죠.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되면 농지로 복구된다 안 된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아요. 농지 떠난 거죠. 그러니까 돌아올 때를 대비할 필요가 없겠죠. 복구비를 예치하지 않는다. 복구비 예치 X. 자, 여기 볼게요. 타용도 일사용 뭐냐면 농지를 타 용도로 잠깐 써요. 타용도는 농지에다가 부대를 설치한다. 뭐 간이설치. 농지에다 간이설을 설치한다. 또 농지에다 부대설을 설치한다. 또 간이부대. 또 농지를 채굴한다. 이런 목적으로 잠깐 쓰는 거예요. 농지였던 걸 타 용도니까 간이설, 부대설을 설치한다. 농지를 채굴한다. 농지에서 뭐 흙 같은 걸 채굴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일시 사용합니다. 일시 사용은 간이의 경우는 7년 이내, 7년 이내 잠깐 쓰는 거고, 부대는 목적 사업 기간. 목적 사업을 위해서 부대를 설치한다면 이것은 목적 사업 끝날 때까지 쓸 수 있고요. 채굴은 5년입니다. 5년 이내. 이 기간 동안 잠깐 쓰는 거예요. 잠깐 쓰니까 잠깐 쓴다는 건 썼다가 돌아온다는 얘기죠. 농지로 복구가 되는 겁니다. 복구가 되기 때문에 돌아올 때를 대비하여 복구비를 예치하는 거죠. 상상 타용될 사용은 돌아올 것을 조건으로 해주는 겁니다. 네 번째,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책을 보면서 뜻을 말씀드릴게요.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농지 보존 부담금 뭐냐 하면 농지를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농지를 새롭게 조성하기 위해 드는 비용입니다. 농지가 없어졌으면 딴 데다 농지를 새롭게 조성해야 되거든요. 농지를 새롭게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이 농지 보존 부담금. 그리고 전용을 하면은 농지가 없어졌잖아요. 돌아오지 않았죠? 딴 데 농지를 만들어야죠. 이 돈을 내는 겁니다. 그러나 타용도 사용은 돌아오기 때문에 딴 데 농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겠죠. 이 돈을 내지 않습니다. 전혀 반대잖아요. 다섯 번째, 절차. 그럼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차원에서 전용을 허락해 주죠. 그래서 개인이 전용할 때는 허가를 받거나 경미하면 신고하고,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협의를 거칩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허가는 관할 시군구가 합니다. 똘마니가 하는데, 이 전용 허가를 만약에 시군구에게 맡겼다고 쳐봐요. 시군구에게 맡기면 관할 시군구는 몽땅 다 전용을 해주려고 해요. 자기 관할구에게 농지를 농사짓기를 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이걸 개발해서 어떤 이득을 취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시군구에게 맡기면 농지가 다 훼손돼 버리죠. 그래서 전용 허가는 무지무지 까다롭다. 허가나 협의는 농림부 장관에게 받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죠. 물론 개인이 허가를 받을 때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겠지만 행정청이 전용할 때는 허가 안 받는다고 그랬죠. 농림부와 협의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신고는 경미하니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면 전용할 수 있다. 이제 타용도 일사용이죠. 타용도 일사용은 개인이 타용도 일사용할 때는 허가, 행정청이 타용도를 할 때는 협의를 거치는데, 이것은 농지로 돌아오기 때문에 장관에게 할 필요가 없죠. 시군구에게 합니다. 그러나 타용도 일사용은 신고하거나 자체가 없죠. 그 자체가 경미하니까 허가나 협의로 끝낸다. 이렇게 5가지 항목을 비교하셔야 돼요. 이렇게 비교해서 한 문제를 맞추는 겁니다. 농지법 보통 이렇게 나오죠. 농지법상 전용과
타용도 일사용이다. 잘못된 걸 골라라. 이렇게 비교해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개념을 좀 잡으시고요. 597 보겠습니다. 597. 전용의 개념부터 보시자고요.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단연성식물의 재배 등 농업 생산 또는 농지기량 외의 용도라고 되어 있잖아요. 외에다 동그라미 딱 시작. 이 외의 용도라는 거죠.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계량시설과 생산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은 전용으로 보지 않는데 왜 그렇다고 그랬죠 아까? 계량시설과 생산시설의 그 부지를 농지라고 봤었죠. 농지를 농지로 바꾸기 때문에 전용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농지 전용허가 누구한테 받는다? 농림부 장관의 밑줄 딱 세요. 농림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고서 전용한다. 자, 한 장을 넘기시면 03번으로 갑니다. 03번에 농지의 전용 신고 나오죠. 신고는 경미하니까 누구한테 한다? 시군구청장이라고 밑줄 딱 쳐놓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경미하니까 전용합니다. 자, 이제 또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출제가 2개밖에 안 됩니다. 깊숙이 들어가는 거 아니죠? 딱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중 하나만으로 딱 건져내면 되는 거예요. 자, 600페이지. 맨 밑에 04번입니다. 농지 전용 협의. 협의는 개인이 전용할 때는 절대 허가 받지 않아요. 허가를 받죠. 국가가 전용할 때는 허가 받는 게 아니라고요. 국가 등은 협의를 거치고 하는 것이죠. 주무장관이나 지자체장, 행정청이죠. 그자는 농림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는 겁니다. 이것을 농지전용 협의라고 하죠. 그래서 허가나 협의는 농림부 장관에게 받고 신고는 시군국에게 한다. 단 누가 전용할 때 협의한다고요? 이것은 행정청인 주무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전용할 때 이것은 협의를 거친다는 거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갑니다. 05번에 농지의 타 용도 일사용이 나오죠. 이건 다른 용도로 잠깐 썼다가 돌아오는 겁니다. 그때도 허가를 물론 받아야 되겠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하는 자 일정 기간 사용하는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 그다음 밑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구한다는 걸 조건으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습니다. 이것을 시군구에게 받죠. 타용도 일사용 허가라고 합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는 시군구에게 한다. 돌아오니까 장관에게 할 필요가 없겠죠. 박스에 세 가지가 바로 타용도 일사용을 하는 대상입니다. 간단한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건축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수축산업시설 간이라 동그라미. 또 농수산물의 간이 철회설 간이라 동그라미. 간이라는 게 뭐죠? 간단히 이용하는 거죠. 간단히 이용하니까 타용도 일사용을 허가해 주겠다. 간이 체크하셨고요. 두 번째, 주 목적 사업을 위하여 현장 사업이나 부대시설 그랬어요. 부대에다 동그라미. 부대시설. 이때도 타용도 일사용을 했다. 3번에 대통령이 정하는 다음에 토속 광물을 채굴 한다. 채굴에다 동그라미. 채굴을 보면은 농지에서 골재를 채굴한다. 광물을 채굴한다. 특히 다번에 말이죠. 적조 방제라고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적조 방제는 강물이 시뻘겋게 변하죠. 녹조화 때문에. 그럴 때 거기다 황토를 뿌립니다. 황토를 뿌리면 적조화가 방지가 된다죠. 이 황토를 어디서 캡니까? 농지에서 캐는 거예요. 그럴 때 잠깐 쓰겠다. 그래서 앞으로 간이 부대 채굴이 나와요. 간이 부대 채굴이 나오면 타용도 일사용의 대상이다. 이렇게 기억하시고요. 넘깁니다. 기간이 나올 겁니다. 타용도 일사용 협의가 나오죠. 국가나 지자체는 행정청이니까 허가받지 않겠죠. 시군구청장과 협의를 하니 이것을 타용도 일사용 협의라고 하겠죠. 협의를 거쳐서 타용도 일사용한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으로 갑니다. 타용도 일사용 허가 기간 나오죠. 일시 사용이니까 기간이 있다고요. 자, 박스 보시면 간이 찾았나요? 간이는 7년이네. 박스 2번 부대 찾았죠. 부대는 목적사업 기간이라고 되어 있고요. 목적사업 기간. 3번에 1, 2 외의 경우니까 채굴입니다. 그래서 채굴이라고 적어놓으세요. 채굴의 경우는 5년이라고 되어 있죠. 기간은 간이는 7년이네. 부대는 목적사업 기간이네. 채굴은 5년이네. 잠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제 오른쪽으로 와주시고요. 괄호 4번 복구 비용 예치나 밑줄. 타용도 일사용은 돌아오는 겁니다.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복구비를 예치하는 거죠. 밑줄 딱 쳐놓고요.
자, 이제 괄호 6번을 잠깐 보고, 06번을 잠깐 보고 갑니다. 전용 허가의 취소라는 말이에요. 허가를 받은 자가 제대로 뭔가를 이행하지 않으면 취소를 하는데 대부분 취소는 말이죠. 전용 허가 취소죠. 대부분 허가의 취소는 임의적 취소가 대다수예요.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특정할 때만 의무 취소를 주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의무적 취소죠. 전용 허가의 의무적 취소. 이건 취소해야 한다로 끝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로 끝난다고요. 다만 농지 전용 허가의 의무 취소 사는 딱 한 가지 나와요. 이것만 체크하시면 돼요. 한 장 넘겨주시면 604페이지입니다. 박스에 허가 취소 사유가 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1부터 6번까지는 임의적 취소입니다. 임의적 취소니까 취소할 수 있다겠죠. 그러나 7번만 의무적 취소입니다. 자, 어떨 때 의무 취소인지 볼까요?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공사 중에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그때는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 안 돼요. 취소해야 한다. 자, 딱 하나죠.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 이때는 취소하여야 한다. 이거 딱 한 가지가 알아두셔야 돼요. 왜 이럴 때 의무 취소일까? 잘못을 2번 했습니다. 보세요. 허가를 받은 자가 뭔가를 잘 했다면 제대로 해라고 조치 명령을 안 받았을 거예요. 근데 뭔가 잘못했어 지금. 잘못을 한 번 했어요. 한 번 해서 조치 명령을 받았습니다. 제대로 하시오. 조치 명령을 받았는데 이걸 또 위반했네요. 잘못을 2번 했어요. 잘못을 2번 했다. 잘못을 2번 했으니까 용서할 수 없죠. 취소하여야 한다로 끝납니다. 허가를 받은 자가 조치 명령을 위반했다면 취소하여야 한다. 이렇게. 다른 건 할 수 있다고 이것만 해야 한다. 604페이지죠. 07번에 농지 보존 부담금. 이게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 땡땡 하시고요. 받아 적으세요.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입니다. 새롭게 농지를 조성하는 거죠. 조성하는데 드는 비용. 이것을 농지 보존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그럼 당연히 어떤 자가 돈을 내겠습니까? 새롭게 농지를 조성한다는 건 농지가 없어진 바로 전용하는 경우에 내겠죠. 타용될 사용은 돌아오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1번 제목을 보시면 농지 보존금에 납입 대상이 나와 있죠. 박스에 6개 나옵니다. 6개를 보면 다 전용자가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쳐볼까요? 1번에 전용, 2번도 끝줄에 전용, 3번도 끝줄에 전용, 4번도 끝줄에 전용, 5번도 전용, 6번도 전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전용하는 자는 농지로 돌아오지 않으니까 새롭게 농지를 만들자라는 의미에서 보존부담금을 내는 거고요. 다만 박스 옆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타용도 일사용. 타용도 일사용은 돌아오니까 이 돈을 납입하지 않습니다. 타용도 일사용은 X죠. 그러니까 시험을 낸다면 이 도표를 다 맞을 수 있는 거예요. 다음은 농지 보존부담금의 납입 대상이 아닌 걸 골라라 그러면 타용도 일사용의 그 대상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시고 한 장 넘겨보시고요. 뭐 이 정도 하면은 기본 과정은 다 끝날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1, 2월 달 해서 여러분들이 12월, 1월 해서 기본 과정을 처음 대해봤습니다. 굉장히 수고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법 자체가 만만치 않은 과목이에요. 사실 이 교재 전부를 다 한 것도 아니거든요. 뭐 기껏해야 한 70% 정도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여러분들 당황스럽고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까? 공부는 항시 상중한 난이도로 공부를 해야 되고 나중에는 그걸 또 요약해서 암기할 수 있게 좋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제는 요번에 한 과정은 아주 수고 많으셨는데 요번에 한 과정은 그냥 기본 개념 잡은 거예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아, 저런 과목이 있구나. 저런 법이 있구나. 용어가 저렇구나. 라는 걸 감지하시고 정시적 공부는 심화 과정입니다. 심화 과정부터는 교과서를 시험에 출제될 만한 거 있죠. 싹 다 골라서 공부도 하고 완전히 이해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기출문제도 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과정에서 이제 핵심 과정이 있겠죠. 요약집으로다가 외울 수 있는 걸 추려서 그걸 외운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가고 있고
요번에 과정은 아주 밑에 있는 1단계를 했다라고 보시고 거기에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자,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다음 과정인 심화 과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